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만물상 아만입니다. 똑똑해지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려준다 아만 공부교실이란 시리즈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자리, 어떤 상대와의 대화에서도 기본적인 흐름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 교양을 쌓는 것이 목표인 시리즈입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최근 SNS 등에서 불거졌던 상식 논란에 대해서 다루고 또 그 논란이 일었던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국이 섬이라고? 자, 이런 짤이 올라왔었죠. 대학생인데 영국이 섬인 걸 몰랐다. 좀 띠용했다. 그런데 댓글들이 안 배웠으면 모를 수 있다. 외국 여행도 안 가봐서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니 상식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걸 모르는 걸 무식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도 누군가에게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는 싫잖아요. 자, 영국은 유럽 대륙의 서북쪽 대서양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영국 국기와 유럽에서 표시된 지도, 그리고 영국 지도입니다. 영국은 4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근데 여기서 웨일스를 제외한 3지역의 국기를 이렇게 합친 것이 바로 영국 국기 유니언 잭입니다. 이 유니언 잭은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알고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IMF입니다. 35살인데 IMF 시절을 모를 수 있냐는 글이 SNS상에 올라왔었어요. 평생 한국에만 있던 사람인데 80년대 일이냐고 묻고, 이 글이 2019년 글이니까 한 1985년생으로 추정되는데 1997년에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었네요.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나 아파트가 미분양난다는 뉴스에 관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IMF로 나라가 시끌시끌할 때는 중학생이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또 지금까지도 그 IMF 시절의 여파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합니다. 각설하고, IMF는 국제통화기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체를 말한다기보다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가리키죠.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면 바로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요 IMF로 가는 그 과정이 몇 년 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유아인님, 김혜수님 등 명배우님들이 열연해주신 영화인데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시간 내서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MF에 관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금일까지라면서요 입니다. 예, 대학생 단체 카톡방 같아요. 그 과제를 금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니까 금요일까지가 아니냐고 되묻고 있죠. 마지막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 말이 틀렸냐고까지 묻기까지 하네요. 예, 틀렸습니다. 예, 이게 한자어여서 요즘 잘 사용을 안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사회생활 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금일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바로 오늘을 가리켜요. 식당 같은 곳에 보시면 금일 휴업이라고 이렇게 딱 써 붙여놓은 것을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추가로 이제 비슷한 작일과 명일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작일은 어제, 금일은 오늘, 명일은 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또 이 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일은 오늘을 기준으로 한 내일을 말하고 이 길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내문 같은 거 보시면 이 길 12시까지 이런 표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요즘 안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들으셨으니까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도 날짜에 관련된 논란이네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거 맞나요?
꽤 시끄러웠죠. 이 기사의 댓글 때문에 MZ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냐, 눈이 삐꾸냐. 그리고 며칠 전 그 한 래퍼 가사에도 하루, 이틀, 3일, 사흘이란 표현이 나와서 이게 나흘을 잘못 쓴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진행 중이긴 해요. 왜 어려운 한자어를 쓰느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흘은 순 우리말입니다. 오히려 3일, 4일 이런 게 한자어예요. 이참에 그 순 우리말로 날짜 세는 법 한번 쭉 읽고 갈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나흘에, 열흘. 자, 1일부터 10일까지 이게 순 우리말로 표현한 단어니까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다음은 이게 정치 관련 단어인데요. 야당과 여당입니다. 뭐 정치 관련은 아니지만 예. 자, 글을 보시면 나름 유명한 인서울대생인데 야당 여당을 몰라서 벌레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네요. 그거 몰라도 안 죽는다고 위로도 받았다고 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한테 무식하다 했다고 그걸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좀 씁쓸하네요. 자, 어쨌든 여당은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말해요. 이 여자가 더블 여자를 써가지고 이제 여당이라고 칭하고 현재 대통령과 더불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023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국민의힘이 2023년에는 여당이 되는 거죠. 야당은 그 반대편에 있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을 말하고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은 야당이 되는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모든 당은 다 야당이에요. 자,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바로 심심한 사과입니다. 한 업체가 사과문을 올리며 심심한 사과를 표현한다고 했다가 댓글로 큰 비난을 받았어요. 난 하나도 안 심심한데 놀리는 거냐? 레전드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다. 이게 다 심심한의 뜻을 오해해서 생긴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 심심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 매우 깊은 사과를 표한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다음엔 심심한 사과 보시면 오해하지 말도록 해요. 다음은 중국도 한자를 쓰나요? 네, 씁니다. 써요.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친구와의 대화를 SNS에 업로드한 건데 글쓴이는 한자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었네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심각한 것인지 그걸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는데 이제 알면 됩니다. 한자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표의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지금도 씁니다. 이번에는 습자지. 축축한. 자, 습자지가 뭐야? 라는 글인데 저는 이거는 100% 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모른 척 짜맞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댓글 때문에 충격이었어요. 댓글에 몇몇 분은 정말 모르셨던 것 같아요. 거시기가 마를 날이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충격이고, 아무튼 습자지는 요 옆에 있는 사진처럼 생겼고요. 이게 글씨 쓰는 종이를 말하고 지금 사용 안 되는 말도 아니에요. 자, 이거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본 건데 습자지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셨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명에 관련된 논란들이었어요. 전주, 울릉도, 경상도, 전라도. 전주를 몰라서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또 울릉도 간다는 얘기에 명이나물 울릉도에서 나오니까 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울릉도 비행기 타고 가라고 했다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또 자기는 울릉도가 제주도 근처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또 이제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가 오른쪽에 있고 어디가 왼쪽에 있는지 모르는 친구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뭐 좀 당황스럽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자, 여기 이쪽에 오른쪽 노란 동그라미가 울릉도고요. 그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혹시 노파심에 표시했습니다. 독도입니다. 그 제주도는 저 아래니까 완전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지도가 우리나라라는 거는 이제 굳이 말 안 해도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라색으로 네모 표시되어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가 어딘지는 모르더라도 전주 비빔밥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전주가 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 전주와 선으로 이어놓은 곳이 있는데 나주라는 곳인데 이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딴 지역이 전라도예요. 자, 이 한반도로 보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검은 선으로 이어놓은 경주와 상주, 요 앞글자를 딴 곳이 경상도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전라도가 왼쪽, 오른쪽이 경상도. 또 참고로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그리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에요. 다음은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으니까 세다. 저 이것도 사실 100% 드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서 나온 걸 알고 있다는 거는 그 박혁거세 설화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부러 무식한 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뭐 그래도 박혁거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박혁거세는 바로 신라 시조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이고 제외동포 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박씨들의 공통 조상이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 아래서 태어난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그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설화 내용을 여기서 쭉 말하기엔 길고 간단하게 그 성스러운 아래서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가 태어나서 왕으로 삼았다. 그 신라의 왕으로 삼은 거죠. 그 신라의 건국 설화입니다. 박과 같은 아래서 나왔다고 해서 박시성을 삼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건국설화, 거기 뭐 박혁거세 설화, 단군신화, 해모수신화, 주몽전설 등 우리나라 그 고대 국가들 신화적 내용들도 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다음에 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게임에서 한자로 닉네임을 정한 유저를 보자 한 유저가 그 공격을 했어요. 뭐 쫓아내자고 하던가 중국인으로 짱깨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한자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라고 보고 중국인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 그 한자의 뜻이 대한민국이었다. 아까 한자는 중국 문자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한자어를 쭉 써왔고요. 그러니 뭐 대한민국이나 본인의 이름 정도는 한자로 쓰고 읽을 줄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호예요. 그리고 그 약칭으로 대한 혹은 한국으로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한자를 몰랐던 거지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SNS상에 있던 상식 논란에 대해 보고 그 답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한 일본인의 트위터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공부란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뉴스의 배경음악에 불과했던 니케이 평균 주가가 의미를 지닌 숫자가 되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나 단순한 가로수가 개화 시기를 맞이한 배롱나무가 되기도 한다. 이 해상도 업그레이드 감을 즐기는 사람은 강하다. 여기까지인데요. 바로 이것이 공부하는 이유죠. 단순 성적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모른다는 게 놀림받을 일은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상식이란 게 그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상식이 어디까지 상식이다. 그걸 법으로 정해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그 무지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왜 그런 표현 쓰냐고 화를 내고 상대를 꾸짖고
그런 행위는 그 행위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만 하죠. 지식이 아니라 그 태도가 무식한 거거든요. 자, 우리 같이 세상의 해상도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다짐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